자, 오늘 수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부터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44페이지, 45페이지 좀만 복습하고 그 다음 내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체 2의 1단원에서는 뭘 공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44페이지에 있는 소단원의 제목을 좀 보시면 좋아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읽기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거 좀 보시면 좋냐면 읽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고 있는데 어떤 책을 읽을 때 뭔가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크게 4가지가 제시되어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는 과정을 배우고 있다? 해결하는 과정을 배우는 게 바로 이 단어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오른쪽에 있는 중수피를 공부하는데 내용을 아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내용 옆에 써 있어요. 문제와 문제 해결 방법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연결해서 공부하셔야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하면 읽기 방법은 크게 4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어떤 글을 읽다가 어떤 단어를 봤는데 그 단어의 내용을 모를 때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단어의 뜻을 모르면 뭐 하자는 거예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전을 찾는 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글의 앞뒤 문맥, 맥락을 살펴서 의미를 우리가 추론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방법이 있고, 우리 책에는 뭐가 있었냐? 글의 처음 부분에 보시면 요긴하게 쓰였다 일 때 요긴하다라는 단어가 내가 모르는 단어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앞뒤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그죠? 여기에서 해결 방법은 뭐였다? 앞뒤 내용을 미루어 보아서 요긴하다의 뜻을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는 장면이 보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또 뭐가 있냐? 우리가 단순히 단어의 뜻뿐만 아니라 문장의 의미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문장의 의미가 이해가 안 될 때, 자, 이때는 크게 2가지 역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조금 세분화하면 3가지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글에 나타난 정보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앞뒤 내용을 보면 문장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어랑 되게 비슷하죠. 다음 2번째 뭐가 있냐? 독자의 배경 지식 혹은 3번째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자, 추워지는 10월에 벽실을 뿌렸다가 낭패를 볼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문장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옛사람들은 여기 위에 그랬을 때 자, 왜 추워지는 10월에 벽실을 뿌리면 낭패를 본다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싹이 트려면 기온이 높아야 하는데 라고 내가 알고 있는 뭐예요? 독자의 배경 지식이라는 거죠. 이게 독자의 배경 지식, 그죠? 을 가지고 날씨가 추우면 싹이 트지 않아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농사에 실패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추운 10월에는 벽실을 뿌리면 안 되지 라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째 또 뭐가 있냐라고 하면 글의 중심 내용입니다. 글의 중심 내용이 뭔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자? 문단의 소제목별로 문단별로 소제목별로 중심 내용을 파악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4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옛사람들은 왜 시계에 관심이 없을까에 대해서 쭉 읽었다는 거죠. 쭉 읽었더니 옛사람들은 왜 시계에 관심 없었을까의 중심 내용이 뭘까라고 궁금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목별로 한번 보니까 주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농사를 지을 때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추울 때가 되면 벽실을 뿌리면 안 되죠. 그러면 이때가 추울 때인지 따뜻할 때인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지금의? 그렇죠. 계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를 보는 게 유리했다는 거예요? 시계보다는 달력을 보는 게 중요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계는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왜? 날이 밝으면 농사를 시작하고 해가 져서 앞이 안 보이면 집에 들어가서 자면 됐거든요. 그래서 시계라는 건 하루의 일과를 정하는 데 필요했지만 달력 같은 경우는 계절을 반영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옛
사람들은 달력이 계절을 보여주는 달력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벌써 이럴 때까지 하면 4가지 문제 중에 3가지 문제와 해결 방법을 봤죠. 그래서 우리 책 구성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중심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중수필입니다. 중수필도 시험에 잘 나와요. 왜? 여러분이 그동안 배우셨던 다른 문학 기품과는 달리 특이한 갈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중수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있어요? 주로 주제가 어떤 주제를 다룬다? 그죠? 무거운 주제? 시사적 주제? 그죠? 논리적 주제? 뭔가 주장을 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가 필요한 그런 주제를 다룬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오답으로 뭐라고 많이 나오냐면 주장하는 글이라고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옛 사람들은 달력을 중시했다라는 얘기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뭘로 넘어가겠어요? 요즘 우리들은 달력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시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기는 농사진도표였다. 방금까지 농사에서 계절이 중요했기 때문에 달력을 중시했다라는 얘기의 연장선입니다. 자, 조상들은 시계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달력에는 매우 큰 관심을 가졌다. 약속 시간에 한두 시간 일찍 오거나 늦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었다. 그러나 달력에 적힌 절기를 놓쳤다가는 그동안의 농사가 헛일로 돌아갈 터였다. 우리 조상들은 해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절기에 맞춰 계절의 변화를 대비하며 한 해 농사를 지었다. 그죠? 자, 이런 절기와 계절의 변화가 바로 어디에 반영되어 있었다? 달력 안에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달력 안에. 자, 계속 가보죠. 3월 22일쯤은 춘분은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이다. 춘분이 지나면 씨앗을 뿌릴 수 있다. 6월 2일쯤인 망종부터 6월 21일쯤인 하지까지는 모내기를 한다. 자, 이 시기는 모내기와 보리배기가 겹쳐서 1년 중 제일 바쁜 때이다. 모내기를 마치면 농부들은 고된 논일을 잠시 내려놓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며 놀았다. 8월 8일쯤인 입추부터는 가을 채비를 하며 입추가 입구예요. 가을의 입구.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김장 채소인 무, 배추를 심는다. 9월 23일쯤인 추분이 오면 논밭에 곡식을 걷어들인다. 그리고 이때 걷어들인 곡식으로 추석을 준비한다. 이처럼 절기는 농사진도표와 의 구실을 했다. 그래서 조상들은 절기가 기록된 달력을 매우 중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는 전체적으로 뭐가 쓰이고 있냐면 예시가 쓰이고 있어요. 그죠? 춘분엔 뭐하고, 그죠? 망종엔 뭐하고, 망종부터 하지까지는 뭐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입추에는 뭐하고, 추분에는 뭐하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써있기 때문에, 이 달력 안에 있는 절기라는 것이 농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달력과 시계에 대한 조상들의 태도입니다. 자, 달력에 대한 태도. 자, 달력에 적힌 뭐에 맞춰? 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어 달력을 중시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시계에 대한 태도. 조선시대에 들어와 있었지만 절기를 중시하는 농경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나올 때는 뭐를 활용하자? 우리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으면 소재 목표로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글을 읽자. 역시 문제와 문제 해결 방법이 핵심 포인트에 들어가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철없는 과인들 달력을 이기는 시계의 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나 시계는 점차 달력을 이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달력보다 시계가 중요하게 되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자, 공업이 발달하면서 시계가 중요해졌다. 농사일은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기후가 좋고 열심히 탐을 가꿨다 해도 수확하는 작물의 양은 어느 정도 전도를 넘을 수 없다. 자, 곡식과 열매 대부분 1년에 한 번만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업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공장을 돌리는데 계절은 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계절, 절기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가 중요해졌냐? 자, 여름이고 겨울이고 공장은 언제나 돌아가고요. 시간이 정말 돈이 되었죠. 자, 공장을 1시간 더 돌리고 덜 돌리는데 생산량이 엄청나게 차이 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점점 시간에 민감해지게 돼요. 왜요? 시간 약속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시간 약속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안 중요하게 여기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 약속을 어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왜 그래요? 시간이 곧 뭐로 환산되기 때문이요? 돈으로.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시간도 곧 돈으로 환산되거든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시간을 허비한 만큼 돈이 그죠? 잃어버린 게 되기 때문에 민감한 거죠. 그죠? 예, 그게 바로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공장이라는 건 이게 시간에 따라서 돈이 벌리는데 그 시간을 손해보면 그만큼 공장을 못 돌리니까 손해를 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시 곳곳에 시계가 높다랗게 걸린 탑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의 어떤 도시들을 떠올려 보면 유럽은 항상 그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한가운데 광장이 이렇게 있고 광장 한가운데 이렇게 시계탑이 서 있는 뭔가 상상이 되잖아요. 그죠? 뭔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고정관념이죠. 실제로도 근데 그렇긴 해요. 그러면 이 시계는 왜 서 있었느냐? 물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실제로 시계는 여기에 이렇게 서 있고 이 앞으로 뭐가 이렇게 지나가냐면 뭐가 지나갈게요? 그렇죠. 기차가 지나갔거든요. 예. 근데 기차라는 건 어떻게 돼요? 연막을 해서 예, 넘어오죠. 예. 근데 옛날에는 철도가 단선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대가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으면 다른 기차가 지나갈 수 있었어? 없어요. 지나가면 큰일 나죠. 부딪혀서 사고가 나니까. 그러니까 A에서 출발해서 이 마을로 도착하는 뭐가 중요해져요? 시간이 중요해져요. 시간. 그래야 여기서 여기 도착하고 또 지나가야 그 다음에 여기로 또 갈 수도 있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차가 보급되면서 원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 광장에는 광장이 있고 시계탑이 있고 그 앞에는 항상 기차역이 있습니다. 유럽에는. 네. 자, 아무튼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공장과 관련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공업 덩치 나날이 커져갔다. 공장을 돌리는 데는 많은 자원이 필요했다. 여기에서도 계절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했다. 필요하면 시간을 들여 자원을 캐면 된다. 자원을 얼마나 적절한 시점에 공장까지 가져오는지 문제될 뿐이었다. 자, 공업에 필요한 자원 가운데는 고무나 사탕수수 등 농업과 임업을 통해 얻는 것이 많다. 자, 더욱더 많은 재료가 필요해진 공업은 자연을 따라여 필요한 것을 마구 빼앗아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좀 읽어보시면 공업이 발달하면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 공업에 대한 어떤 관점? 부정적 시선이죠. 이 공업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기도 해요? 시기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기도 해요. 그죠? 자, 그래서 농사에서도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졌다. 그죠? 지금 이 사람은 그래서 뭐를 잘 지키는 걸 되게 긍정적으로 여기냐면 자연의 질서를 잘 지키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죠? 얘기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자연의 질서를 잘 지키는 건 달력이에요, 시계예요? 예, 달력이란 얘기야. 그죠? 잘 지키는 건.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과일에 제철이 없죠. 여러분들 겨울에도 딸기가 오히려 겨울이 제철이잖아. 지금 시즌 메뉴가 다 딸기죠. 근데 딸기가 지금 원래 나는 작물이 아니에요. 그럼 그거 어디서 나요? 비닐하우스죠. 더 이상 계절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죠? 자, 대부분 비닐하우스에 길러졌기 때문이다. 그죠? 석유를 떼고 전기를 써서 공장을 돌리듯 농산물도 석유와 전기로 난방을 해서 만들어내고 있죠. 공산품처럼. 자, 자연의 질서와 관계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달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뭐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와 관계가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달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지어도 되죠. 자, 밑에 핵심 포인트 02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공업이 발달해가는 사회의 변화예요. 시간을 투자해 기계를 돌린 만큼 돈을 벌 수 있어요. 달력보다 뭐가 중요하게 된다? 시계를 중시하게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 공장을 가동하는데 많은 자원이 필요한데 이건 자연의 흐름을 거슬러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공업사회에서 농사의 변화. 자, 농업 위주의 사회. 자, 계절의 흐름에 따라 농사를 짓고 결과를 얻어내고 있고요. 근데 공업이 발달한 사회에서 비닐하우스 등 과일을 기르는 등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 뭐와 상관없이 계절과 상관없이 계절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바꿀 수 있어요. 뭐를 따르지 않는다. 이어져요.
그죠? 자연의 질서라는 게 이 글의 키워드가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보죠. 세 번째 내용이요. 자, 시간이 돈이다 라는 거죠. 자, 옛 조상들은 먹고 살기 위해 자연의 변화를 끊임없이 살펴봐야 했다. 그래서 자연의 변화를 잘 읽는 사람이 좋은 대접을 받았다. 농촌에서는 농사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 그러했다. 그분들은 오랜 경험으로 자연이 어떻게 바뀔지,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을에 큰 비가 내리면 다음에 벌레가 많아지는 법이란다. 네, 시골 노인들은 이런 식의 충고를 입에 달고 살았다. 자, 이게 원래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왜 가을에 비가 많이 내리면 다음에 벌레가 많을까요? 자, 왜 그러냐면 가을에 큰 비가 내렸다라는 건 뭐냐면 원래 비가 내린 곳에 유충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벌레들이 원래 그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물에 많이 살아요. 애벌레들이. 그래서 모기들도 그러거든요. 그러고 나면 걔네들이 이제 부화를 하고 겨울을 나죠. 근데 가을에 비가 내렸다는 건 그 해 별로 안 춥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크게 춥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벌레들이 안 죽고 많이 다시 봄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벌레가 적으려면 뭐 해야 돼요? 겨울이 굉장히 춥고 눈이 많이 내리면 다음에 벌레가 적습니다. 근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노인들이 뭘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 그래서 어른들이 대접받는 거예요. 왜?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농사에 대해서 궁금하면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알거든요. 야 내가 경험해보니까 대체로 이러더라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배웠던 걸로 얘기하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침에 안개가 많이 꼈어요. 그러면 낮에 따뜻할까요? 추울까요? 춥지 않아요? 따뜻해요. 반대로 밤에 안개가 많이 끼면 다음날 추워요. 왜 그러냐면 보통 안개가 그렇게 많이 끼는 데는 바다가 접해 있는 육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배우셔서 알겠지만 아침에 그 안개가 많이 낀다는 건 바다하고 육지 중에 어디가 온도가 높다는 거예요? 육지가 비교적 많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온도 차이 때문에 바다 쪽에서 해무, 안개가 들어와요. 이해되세요? 그럼 밤에는 반대로 다음날 추우려면 어디가 온도가 낮아요? 육지가 비교적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따뜻한 바다 쪽에서 원래 따뜻한 곳에 찬 곳으로 바람이 불거든요. 그렇게 안개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런 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누구는 어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른들이 공경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오히려 누가 더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해? 어린애들이 더 잘 적응해. 그죠? 핸드폰, 컴퓨터, 새로운 어떤 전자기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배우는데 누가 더 빨라요? 여러분 더 빠르잖아요. 그니까 어른들이 비교적 자신의 경험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지혜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의 공경이 줄어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 가보죠. 제 아무리 욕심부려도 인간이 계절을 바꿀 수는 없다. 옛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기에 욕심을 줄이고 자연에 맞춰 살고자 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뭐를 지키자? 자연의 질서를 지키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치에 따라 무리 없이 일을 풀어나가려 하지 않고 여의치 않으면 자연환경을 바꿔버리려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땅이 없으면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려 한다. 그래서 지구는 어떻게 바뀌어버렸을까? 자,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좋게 바뀌었다? 안 좋게 바뀌었다? 안 좋게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자연의 리듬을 잊은 인간에게 대한 자연의 복수는 무섭다. 자연이 복수까지 한대요. 자연을 임의대로 변화시키고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한대요. 어떤 복수를 하냐? 소고기 생산량을 증가시키려 인위적으로 늘린 소떼는 사막의 면적을 크게 늘려놓았다. 그죠? 풀을 뜯어먹으니까 황폐해져서 사막화가 진행된다는 거죠. 자, 철없는 과일을 만들기 위해 석유나 석탄은 더 빨리 사라지고 있다. 그죠? 화석연료를 더 많이 빼고 있고요. 그거에 의한 이제 환경 오염이 있고, 사탕수수나 커피나무를 기르려고 밀림을 없애버린 탓에 지구는 점점 더워져요. 실제로 밀림이 가장 많이 없어지고 있는 곳은 브라질인데, 아마존. 거기 왜 없애냐고 화천을 해요. 화천. 밀림을 일단 태웁니다. 싹 태우면은 뭐가 생겨요? 재가 생기죠.
그 제가 거름이 돼요. 기본적으로 유기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농사를 지어요. 근데 그러면 그 땅 자체가 원래 비옥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전으로 잠깐 비옥해졌다가 1, 2년 그 영양분을 작물로 다 빨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황폐해져요. 그러면 또 옮겨서 다른 데 불질러서 거기에 또 농사를 지어요. 예,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밀림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또한 그러면서 밀림을 없애버린 탓에 지구는 점점 온난화되고 있죠. 그래서 작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습니다. 인류가 기상 관측을 한 이래 150년, 약 150년 만에 가장 더운 해였어요. 평균 기온이. 실제로 덥기도 했죠. 여름에. 자, 그러고 있어요. 이미 이제 내년은 더 더울지도 모르죠. 앞으로 추워질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도 어때? 겨울 저번 주 잠깐 춥긴 했어요. 눈 내릴 때. 근데 지금 오늘 이번 주 어때요? 또 따뜻하죠. 7, 8도 되거든요. 굉장히 따뜻한 편이에요. 그러고 있습니다. 자, 지구가 더워져서 홍수나 가뭄도 잦아졌다. 이 모두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며 겪지 않을 위협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상들과 현대인의 삶의 태도를 대조하고 있고요. 누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조상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의 변화를 살피며 뭐를 따르자? 자연의 질서겠죠? 그리고 자연을 거스르는 지구 환경의 변화, 사막과 지구 온난화, 홍수와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끝부분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자, 우리의 임금들은 심하게 가뭄과 홍수가 들면 자신이 덕이 없음을 반성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며 하늘을 빌었다. 그만큼 나사를 다스릴 때 자연에 신경 썼다는 의미이다. 하늘을 살피는 마음은 자연을 살피는 마음이다. 자연의 계절, 철을 아는 인간은 무리를 찾는다. 그래서 세상을 온전하게 한다. 하지만 철을 모르는 인간은 욕심껏 제멋대로 살며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지금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을 살피는 마음이다. 시간은 돈이라며 직각거리는 시계는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멈춰서서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연의 리듬을 갖고 있는 달력의 의미를 곰곰이 곱씹어봐야 한다. 자, 결국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정리가 되죠. 자, 달력과 시계의 의미. 자, 절기를 확인하고 계절의 흐름을 파악하게 하고요. 자연을 살필 줄 아는 여유 있는 삶. 그죠?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삶을 얘기하고 있고요. 시계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연과 계절을 거슬러 이익을 추구하는 삶. 그죠?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는 삶. 그죠? 그래서 글쎄의 당부 뭐 하자? 자연의 순리에 따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강해요? 약간 주장하는 글.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글이다? 중수필이다 라는 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좋아요. 자,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문제 풀고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문제는 몇 번부터냐면 4번부터 15번까지입니다. 오늘 이거 정답 확인하고 뒤에 좀만 정리하고 마무리하죠. 자, 풀어보세요.
1분 정도 뒤에 해보죠. 자, 4번으로 돌아와 보시죠. 네, 오늘 이거 확인하고 49페이지 소단원 마무리까지만 하면 얼추 끝날 것 같아요. 자, 정답 확인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다문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중심 내용을 압축한 소제목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죠? 그죠? 예, 소제목이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 구체적인 예시 여기 A 부분이 다 예시라고 했고, 그죠? 조상들이 달력을 중시하게 하자, 그죠? 절기와 관련지어서 농사 진도표와 같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죠? 조상들이 절기에 따라 농사를 지었다. 그래도 그 절기와 관련된 달력이 중요시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뭐를 따랐다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를 잘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5번. A를 토대로 알 수 있는 절기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당연히,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농사를 짓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달력이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라면 사회 변화를 유발한 가장 큰 원인. 당연히, 1번. 공업의 발달. 이 공업의 발달이 곧 시간이 돈인, 그죠? 부분이 됐고, 그것 때문에 시계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의 까닭으로 알맞지 않은 거. 시계는 점점 달력을 이기기 시작했다. 왜냐, 그죠? 더 이상, 그죠? 시간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졌다. 시간이 곧 돈이 되었다. 라는 거고, 또한 공장은 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달력은 더 이상, 틀린 거구나? 그죠? 공장은 계속 가동할 수 있고, 시간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지고, 공업은 농업과 달리 시간의 영향을 받았고, 공장 가동할 때 계절의 변화를 예측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달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 어쩐지 눈치가 이상하더라. 자, 8번. 자, 라문단을 읽은다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업이 발달되면서 달라진 사회의 모습, 그저 시기가 중시됐다. 자연의 질서를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요. 그래서 그런 현대인들의 삶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상과 현대인들의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그저 대조하고 있어요. 반대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4번. 조상들은 자연의 변화를 끊임없이 살피며 농사 짓는 경험을 쌓아왔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글쓴이 자연의 질서에서 벗어나 풍요로워진 현대사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자연이 복수한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9번. AS 이중 현대인들의 삶의 태도와 관련이 없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은 다 맞는 얘기고, B, C, D, E인가 보네? E가 어딨니? 제 아무리 욕심부려도 인간이 계절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현대인들의 사고방식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정답 5번이고요. 10번. 자, 마문화에서 글쎄가 인식한 문제 상황의 원인을 가장 잘 파악한 것은 자연의 이런 원인, 인위적으로 자연현상을 바꾼다라는 게 글쓴이가 얘기하는 문제점이죠. 자연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 자, 마지막 11번. 기업을 뒷받치는 예가 아닌 거. 기업, 현대사회에서는 이치에 따라 무리 없이 일을 풀어나가려 하지 않고 여의치 않으면 자연환경을 바꿔버리려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게 예시. 석유를 떼는 거, 그죠? 고문화가 사탕수수, 비닐하우스, 그죠? 무리하게 자원을 캐는 거, 제철이 아니어도 농사 짓는 거. 고문화 사탕수수를 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죠. 근데 이걸 이제 밀림을 제거하면서 심는 게 문제라는 거지.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12번. 섭외 방식으로 인한 결과를 쓰시오. 뭐가 일어났다. 그저 여러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자연의 복수이죠. 여기에 예시입니다. 하여튼 자연재해가 들어가 있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3번 반문에서 글쓴이의 강도가 제시된 문장을 찾아 처음과 끝 두어 점을 쓰시오. 제일 마지막이 되겠죠. 예, 그러나 우리는 봐야 한다. 그죠?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예, 당연히 항상 말해보지 않는 바 중심 내용은 마지막에 있다. 자, 그 다음 14번. 자, 독자가 기억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활용한 요소를 알맞은 것은 자, 철을 하는 인간은 무리하지 않는다. 기억의 문장의 의미가 궁금했죠? 앞뒤 내용으로 볼 때 라고 했어요. 앞뒤 내용은 뭐에 해당이 돼요? 앞뒤 문맥이죠? 예, 너무 쉽네. 예. 그러니까 이 단어는 여러분들 문제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가끔 그 보시면 3의 1단어까지가 시험범위거든요, 중간고사. 왜냐면 여러분 5단어까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진도 좀 빨리 빼야 되고, 그 다음에 3의 1단은 문법이에요. 의문. 예, 그래서 거기가 들어가야 여러분 조금 시험 문제에 나올 게 있어요. 왜냐면 1단도 어려울 게 별로 없잖아. 길모퉁이 사람들이 있어, 반절이라서. 여기도 별거 없죠? 예, 문제 낼 만한 게 많지 않아요. 어렵게 낼 만한 게. 자,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5번. 니은과 관련된 깊은 삶의 태도로 알맞은 것. 자, 니은은 달력의 의미라고 했으니까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죠? 예,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예, 좋아요. 그 다음, 예, 소단원 마무리까지만 좀만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가 비어져 있죠? 예, 지금까지 갈래가 비어져 있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바로 뭐였다? 중수필. 예, 이게 정말 예,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